이런 와중에 우리가 근데 이제 이걸 왜 언론에서는 욕을 처하지 않죠? 뭐는 욕을 합니까? 난 요즘 언론 보면 우리나라 태평성대 같아요. 네. 아무 문제 없는 나라 같습니다. 평화롭죠. 전 진짜 정말 이 언론은 정말 그냥 이거는 다 없어져야 돼요. 일단 없애고. 차라리 하나도 없는 게 낫겠다. 없으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볼 거야. 그러니까 뭐라도 스스로 검색해갖고 뉴스를 찾아볼 거야. 포털을 없애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저는 포털을 맞아. 없애야 돼. 포털을 없애서 진짜 그 포털 사이트를 없애야 직접 돼. 들어가게 만들든지. 포털 없애야 돼. 예. 자, 북한이 포병 사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1군단 사령관 바뀌자마자 바로 북한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9분쯤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해상과 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이 포착됐습니다. 탄알은 북방 한계선, 북방 해상 완충구역내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 9.19 합의 위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약속돼 있는 상호 긴장선으로 50km씩 휴전선에 50km씩 있는 그 선은 지키면서 뭔가 방향으로 봐서 그러니까 옆으로 바다로 쏜 게 아니라 날라오는 방향 자체는 남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방사포를 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대책 내지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 준비는 하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 보도가 없어요. 그냥 쐈다라는 걸로 끝이에요. 끝입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NSA도 안 열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한 게 NSC를 뭐만 하면 막 한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냥 탄도미사일 한 발만 쏴도 그 난리를 치다가 그리고 그거를 안 열었다고 하면은 또 막 미친 듯이 그전에는 막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 무슨 북한 눈치 보느라고 NSC도 안 한다 엄청나게 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말도 없고 그전에는 무슨 자기네들끼리 대통령실끼리 알아서 하다가 이제는 했다는 말도 없고. 자, 이런 와중에 여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뉴스로 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당면에 있는 위협은 북한의 미사일이 아니고 화물연대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놀라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와, 저는 진짜 아니 저건 진짜 파업을 아무 싫어해도 네. 어떻게 북핵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나는 와, 이 대가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대가리 한번 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깨주세요. 예, 정말 톡하고 깨고 싶다. 네, 어제 그 국가조찬 기도회를 열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경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면서 화물연대 파업의 원칙 대응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불법 파업과 관련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은 다 악순환이었군요, 우리가. 그랬나 보네요. 그동안 있었던 노동쟁이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타협하면 안 되는 불법 부정한 불공정한 행위들이었었네요, 현재까지. 근데 그리고- 과연 비공개 회의에서 말한 게 이 워딩이었을까요?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 그냥 빨갱이랑 마찬가지라 안 했을까? 나는 이렇게 안 했다고 봅니다. 북핵 위협이라는 이런 북핵 얘기를 위협과 마찬가지다라는 식의 언어를 쓸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이 새끼들 빨갱이들 아니야? 이랬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빨갱이 새끼들 그거 다 쳐잡아야 되는 거 그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 군사관계 윤석열이 얼마나 깡통인지는 그 방산무기 전시회 가가지고 장갑 차보고 툭 튀어나오는 게 이거 뭐야? 기관총인데요. 이게 자주포야? 이게 전차랑 포랑 합친 거지? 이런 개무식한 초등학생도 안 할 얘기들을 보여줌으로써 이미 여실하게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도대체 북핵이 왜 무섭고 북핵이 떨어지면 얼마나 큰 피해가 날지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결국 그냥 화물연대 파업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다 때려잡겠다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공정하고 법적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모양인데 화물연대의 단순한 그 조합원들 현재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만 이 사태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관련 회사들과 또 거기에 관련된 식솔들과 그리고 비슷한 운수업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감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 타협을 하거나 강제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류의 사안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강제 노동이거든요. 강제로 노동을 지금 국가에서. 그렇지. 지금 강제로 노동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ILO가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는 거고, 이런 ILO가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국가 재난 상황이거나 이런 때입니다. 근데 지금 뭐 말 안 듣는다고 경제 위기라고 다 때려잡겠다는 거 아니야. 다 깜빵에 보내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쉽게 말해서 사람들 눈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독재 정권도 이렇게는 못했어요. 화물연대 파업이 소비자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두들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버스 기사들이라든지 택시 기사들이 임금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와 같은 쟁의를 벌였다?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얘들 못해요. 시민 불평 때문에 바로 지금 정권에 있는 지지도, 인지도가 확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안 나오니까, 택시기사들이 부족하니까,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죠? 심야 할증제를 올려준 거예요. 그게 10시부터 할증이 됩니다. 11시부터는 40% 할증이 돼요. 실질적으로 거의 교통비를 10시 이후 11시부터는 택시비를 사실상 40%에서 50%를 인상해 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그 일을 안 하는 똑같은 거예요. 택시 안 할래? 해봤자 안 벌리고 그러니까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강제로 어떻게 못 하니까 숫자가 더 많으니까 파악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당근을 던져준 거예요. 이 당근이 독이 돼 갖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돈 내야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이 돈을 내는데 소비자들이 바보냐고 갑자기 40% 올라버린 택시를 누가 타냐고. 그러니까 아예 택시를 안 타고요. 아예 술집에 손님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쪽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들 같은 경우는 수입이 심하게는 5분의 1까지 줄였다는 겁니다. 옛날에 늦게 5분의 1밖에 안 줄었어요? 5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아유, 그럼 본인들 저기 줘라고요. 할증까지 10시부터 붙여줬는데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 택시 기사분들도 사실은 대표적인 이직 직군 중에 하나잖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기껏 생각해 난 게 처음에는 합승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합승을 싫어하거든 사람들이. 당연히 안 싫죠. 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야 할증제를 내놓고 내년에는 기본료까지 한 1,000원 이상 인상을 하겠다. 4,000원으로 하겠다. 뭐 이런 대안들을 내놨어요. 문제는 이러한 대안에 택시기사들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니까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노동자들하고 그 소비자들끼리 싸움을 붙여가지고 누가 돈 낼래? 누가 희생할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경제 기사를 보니까 요금 인상 첫 불금, 강남역, 홍대 앞 빈 택시 줄 섰다. 안 타! 버스 타거나 지하철을 아예 타버려. 왜?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 거의 배가 나는데. 할증 10시부터. 그리고 그거를 안 타기 위해서 술을 일찍 먹고 아니면 안 먹고 일찍 귀가하는 귀가를 거죠. 해버린다니까. 네. 그럼 동시에 택시기사 살리려다가 택시기사 수입도 줄고 그 근처에 상권까지 망가뜨리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택시 안 나오는 부분에서 강제로 화물연대 같은 이런 걸 못하냐고. 똑같은 거예요. 화물연대를 해도 누가 시민들이 이렇게 지원하거나 인정하거나 이게 생활에 직접적인 여파를 안 미칠까라고 생각한 거야. 즉 시범 케이스를 제일 만만한 걸 고른 거지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머, 만만한 걸 골랐는데 제일 투쟁력이 강한 데를 골랐네? 그렇지. 왜냐면 그냥 임금제 택시 기사들이나 지입차 개인 택시들 기사에 비해서 지금 화물연대에서 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요 엄청난 자기 자본을 투자해 갖고
진짜 생존을 걸고 저 일을 해요. 당연하죠. 택시 기사분들이 그만두고 다 지금 뭐 하는 줄 알아요? 배달해요, 배달. 배달에 택배 일을 합니다. 왜? 그게 더 일도 편하고 돈도 쉽게 벌린다는 거거든. 하지만 이분들은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값 할부부터 갚아야 되니까. 이분들 지금 그 임금 명세 언제 그 공개된 걸 봤는데요. 10월 임금 명세 공개된 걸 봤는데 매출이 1,500인데 다 떨고 150 남더라고. 근데 거기도 그거 보니까 10대 빠져있더라고. 식대나 개인 비용 말고 차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만 차로 해갖고 들어가는 순이익이 140 정도밖에 안 되고. 기름값, 뭐 할부금, 보험료, 뭐 통행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사들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 매출에 150도 안 남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안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기름값 오르면 손실이 더 늘어가겠죠. 너무 답답한 게 중간에 2단계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것만 단속을 해줘도 국가에서 잡아줘도 화물기사님들이 가져가는 부분이 많을 텐데 중간에서 띄어먹는 수수료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사실 산업역군이에요. 그분들의 역할로 인해 갖고 우리나라 되게 웃긴 게- 제조업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영국에서, 미국에서 화물 기사들 못 구해가지고, 트럭 기사들을 못 구해가지고, 물류가 멈추고, 그것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나고, 이거를 국제뉴스면에서 빵빵 때렸단 말이에요. 그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아이고 세상에, 어떡하냐. 그 나라는 그 화물 기사들, 그러니까 대우를 제대로 해줘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 화물 트럭 기사들은 그분들하고 다른 존재인가 봐. 왜? 왜 그래, 이분들도 오죽하면 멈췄겠어라는 생각을 못 해. 외국에서는 그걸 멈췄어. 이러면, 그러니까 그 힘든 일을 하는데 대우를 제대로 해줘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물 트럭 기사들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는지 생각도 없고, 왜 파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이런 거야. 인식을 갖게 된 가장 큰 공은 사실 기레기들이죠. 언론이죠. 왜냐하면 외신에서는 영국이나 미국 화물트럭 기사들이 파업을 하거나 그 기사들이 없어서 물류가 멈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느 누구도 화물을 운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사들 문제다! 라는 식의 보도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외신에서 그런 보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그 파업 때문에 그 교통 불편하게 말이야. 그런 거 누가 보도해? 1도 없습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교통 혼잡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시위 다음에 교통 혼잡이라는 얘기는 1도 안 나와요. 심지어 우리 언론도 외국 사람들이 시위하면 교통혼잡 얘기 안 합니다. 우리한테만 해요. 진짜 어이가 없어. 나는 너무 깝깝하다니까. 근데 이게 찌유 말대로 맞아요. 기레기들이 그딴 식으로 계속 기사를 써내니까 사람들은 막연히 생각하는 거야. 그냥 화물연대 파업했다 그러면 또 파업했네? 어. 뭐 무슨 귀족노조야? 뭐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어느 귀족이 한 달 내내 빼 빠지게 일해가지고 140만 원을 받아가요. 그런 귀족은 귀족 안 하겠다, 나 같으면. 그럼 왜 집에도 못 귀족이야? 가. 야, 한 달 귀족이면 기레기 니들 해라. 그래. 그래, 그럼 그래. 기레기 때려치고 화물차 운전해 그러면 그래. 그러면 되겠네. 그럼 되겠네. 바꿔. 아니면 우리 기레기를 귀족으로 만들어주자. 한 달 빼 빠지게 일해도 140 가져가게. 그러니까 이 기레기들이 뭐라고 쓰냐면 예전에는 요소수 때문에 요소수 때문에 화물차 대란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국가 경제가 망한다 그랬잖아. 지금 요소수 없이 네. 화물차 자체가 없어서 국가 경제가 주저없게 생긴 상황에서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럼 국가가 최후에 군을 동원하면 된대. 군에 있는 운전병들을 동원해갖고 운전을 시킨대. 그럼 도대체 군에 있는 운전하는 애들이 경력이 몇 년이야? 그리고 걔들이 이제 20살 될 애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20톤, 30톤씩 싣고 도로를 달려봤어? 일반 도로를 컨보이 없이 지들 혼자서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써내는 거야? 나는 그래서 진짜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이나 검찰이나 이런 애들이 지네 이익에 눈멀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 거, 그래. 근데 그것도 우리가 정신 차리면 바로 잡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중간에서 이 정말 기레기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정말 치사하고 더럽게 빌붙어가지고 야금야금 지들 이익 챙기는 벌레라고 하면 벌레들한테 미안한데 아무튼 그런 존재들, 세상 징그러운 존재들, 끔찍한 존재들. 근데 좀 절망적인 건 이제 그런 거죠. 저런 걸 보고 기사를 믿고 아 진짜로 그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그냥 그 기사만 보고 그래서 참 걱정스러워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형 물류 이런 쪽에 이것도 이제 그 일종의 로지스틱 그러니까 물류 관련된 것들을 외국계 기업이 나서 가지고 독점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 그런 게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페덱스이거나 아니면 일본의 야마토 운수 같은 이미 국내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사정에 익숙해져 있는 외국계의 지금은 이제 항공 물류만 하고 있지만 대형 물류 전문 업체들이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그 시장들을 장악을 하고 걔네들이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운임을 책정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시장이 바뀌어버려 이쪽 업계 자체가 넘어가 버리는 그런 류의 일을 겪지 않을까 저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기레기들을 뭐라고 표현할지 찾았어요. 적합한 단어. 째째팔이라고 아세요? 그건 뭐야? 채채팔이. 달라붙어 가지고 피 빨아먹는데. 피 빨고 사람들 잠자게 만드는. 근데 이 째째팔이. 사람은 네. 째째팔이한테 물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자다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리면 죽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레기들은 채채팔이 같아요. 민중들을 물어서 잠들게 만들어서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 결국 죽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다. 얘네들의 목적은 지금 있는 파업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지금만큼이라도 이어가거나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업종 자체를 아예 팔아먹어버리는 그러니까 반대 형식의 민영화죠. 일부 대기업한테 이 업종 자체를 몰아주려고 하는 짓거리가 아닌가. 왜냐면 이게 사실 따져놓고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탐나는 사업군은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1년 365일 거의 안정적인 생산과 거기에 생산에 따른 유통에 들어가는 이런 류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확실해요. 물량들이 고정적이고 수입이 고정적이면서 안정적인 대기업만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탐나는 그 업종 분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제 이게 좀 극심해지게 됐을 때 외국계 회사나 대기업에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밀어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나온다고 치면 사실은 지금 이 파업을 주동하고 협상을 밀어가고 있는 애들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냐. 그 배후에는 김앤장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독특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사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셔야 될 사태라고 생각이 되네요.